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느냐 하면서 인사청문회가 그냥 여러 명의 후보자가 있지만 그냥 조국 청문회로 그냥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상하기에는 조국 낙마할 가능성도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조국 후보자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면서 출근길에는 자신의 그 의혹을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홍보하는 그런 인터뷰를 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나를 평가해달라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간단하게 이재명 도지사 과연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재명의 가장 강력한 대권 가도의 경쟁 상대는 누구냐? 조국이냐? 잘생긴 조국이냐? 조국이 못생겼다고 부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국 잘생긴 거야. 남자가 봐도 잘생기고 여성들이 봤을 때는 환장을 할 정도로 잘생긴 얼굴 맞습니다. 그리고 똑똑하기까지 해. 물론 그의 인생사가 어땠든 간에 내로남불이든 자신이 한 말은 다 뒤집고 자기 자녀는 거의 시험 한 번 거치지 않고 거의 성장하고 잘 나가고 있죠. 이런 것처럼 자신이 한 말과 언행이 불일치한 거 이런 거 다 떠나서 외모만 봤을 때, 그리고 조국이라는 그 사람의 일 추진 업무 자체만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능력 있는 사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국이 차기 법무부 장관을 거쳐서 대권 후보까지 능력이 있느냐, 자격이 있느냐? No. 불가능하다. 이번에 보도된 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이미 물 건너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든 말든 이미 여성분들이 조국의 외모에 대해서 환장하든 말든 조국은 대권 후보에서 완전히 제거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재명 도지사가 재판 결과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경기도지사로서 확고히 입지를 다진 후에 차기 대선 후보로 출마할 것인데 가장 강력한 후보 경쟁 상대는 누구냐? 바로 이낙연 국무총리고, 이것은 거의 다 알려진 평범한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독주를 하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는 김경수가 제거되고, 그 다음에 조국도, 그 다음에 안희정도 모두 친문, 극문 세력이 밀었던 세력들이 제거가 되어 있는 마당입니다. 물론 제거가 되지 않더라도 이미 언론에 많이 회자된 이런 보도로 인해서 이미 치명타를 입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 다시 나서는 것도 가능할지 안 할지 그 자체도 의심스러운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대권 후보로 거론한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안정적인 스탠스로 민주당 내에서는 이낙연을 대권 후보로 밀 것이 확실하고, 우리 이재명 도지사를 응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는 이낙연이 될 것인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5분 동안 이낙연과 이재명의 그 경쟁력, 이것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에 대해서 나이 드신 분들, 60대, 50대 넘으신 분들은 이낙연에 대해서 아마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이꼬르 민주당이죠. 저도 알 것 같아. 정치에 관심이 그다지 크지 않았던 저 같은 경우도 전라남도 출신인 이낙연에 대해서 모르실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 도지사도 했죠. 그래서 이낙연에 대한 이 민주당 내 정치 역정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이낙연이 서울대학교 출신이고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죠. 동아일보 기자 시절에는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 약간 우호적인 기사도 내보내고 해서 비판도 좀 받고 했죠. 그리고 현재 일본과의 이런 무역전쟁이, 그다음에 무역보복이 아주 치열한 상태죠.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그런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 특파원, 동아일보 일본 특파원 기자로 오랫동안 머물러서 일본에 대해서 지일파라는 거죠. 일본에 대해서 잘 알고 일본 문화와 일본 정계하고도 인맥이 있다 이래가지고 이 일본과의 그런 관계를 개선하고 이 경제 보복을 해결할 수 있는 특사로 이낙연을 파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낙연의 중요성이 갑자기 부각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일본과의 문제가 잘 해결되면 이낙연의 몸값이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아일보 기자로서 주일 특파원 기자로 오랫동안 활동을 했다.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성을 중시하는 기업체라든가 정치 재계에서는 이낙연에 대해서 항상 우호적인 평가가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우리가 모두가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서 정치에 입문이 됐습니다. 이낙연의 정치 입문 자체가 우리가 존경하는 김대중이라는 큰 정치인의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이재명과의 이런 스타트에서 앞서간다, 이런 평가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출입 기자를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상당히 이낙연 기자 시절에 이낙연을 상당히 애정을 갖고 지지를 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청와대 출입 기자 중에서 이낙연 기자를 엄청나게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졌고, 정치에 입문을 권유했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치에 입문하는 그런 원인을 김대중 대통령이 제공했다. 그러니까 이미 김대중 대통령의 적자, 이런 평가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이낙연 국무총리의 이런 정치 스펙을 보면, 정치 그 경력을 보면 전부 다 민주당과 관련된 정치 경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통 민주당 계열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열린우리당이 창당됐을 때도 민주당에 남고 열린우리당에 가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민주당의 정통 세력이다.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발의는 했지만 본회의에서는 반대표를 던져가지고 민주당의 그런 원래 본류인 노무현을 적극 지지한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낙연이 가장 정통적인 민주당의 세력이다, 중심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 대권 후보로 거론됐던 김경수라든가 안희정, 기타, 심지어 조국도 물 건너 갔다고 저는 평가가 되는데, 이낙연이 거의 유일무이한 차기 대선의 대체제, 유일무이한 무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그렇다면 이재명과 비교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라는 정치 세력, 정치 경력, 이런 스펙만 봤을 때는 이낙연이 월등하게 앞서 있는 것이 사실이고, 심지어 이낙연이 전라남도 도지사에 출마했을 때도 민주당 대변인을 5번 연거푸로 했다는 거죠. 그만큼 민주당에서는 거의 5번 정도 대변인을 할 정도로 민주당의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도지사의 후보로만 선출되면 무조건 당선이잖아요, 전라남도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도 여론조사에서는 많이 뒤졌지만, 당내 대의원 선거라든가 권리당원 투표에서 거의 7% 정도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서 조직이 탄탄하다, 민주당 내의 조직이 탄탄하다, 그래서 후보자로 선출됐고 전라남 도지사까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라남 도지사에 되고 나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업무 추진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섬세를 했고, 그 다음에 전라남도가 낙후되고 농촌지역이고 교고지잖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100원 택시를 운영한다든가 해서 많은 호응을 이끌었고, 특히나 고용노동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종합 대상, 이것을 수상한 적도 있어요. 그만큼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능력을 보였다, 일처리도 상당히 꼼꼼하다, 이런 평가를 받았죠. 그러면서 전라남도 도지사 업무 수행 중에 청와대 호출, 문재인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국무총리로 전격 발탁됐죠.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죠. 이낙연 국무총리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이런 국무총리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이런 말을 했죠. 이만큼 이낙연이 문재인 대통령의 오른팔이다, 중요성이 있는 인물이다. 물론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강남의 이장 전입 문제가 불거졌고, 부인의 미술 전시회의 이작, 대작, 이런 논란이 있었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자녀 아들의 병역 면제가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습관성 어깨 탈구, 많죠. 이런 이유로 병역 면제를 받았고, 그 다음에 강남으로 이장 전입한 것이 자신의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이장 전입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죠. 그 이외에는 특별히 이낙연 도지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내로남불이죠. 조국처럼 정의를 부리쳤지만 아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는 이런 위장 전입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부모를 가진 자녀를 가진 부모들에게 얼마 정도 부정적인 평가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낙연 국무총리가 현재 특별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통 문재인 정부와 같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분위기는 문재인 평가 따로, 이낙연 국무총리 평가 따로, 이렇게 현재 정세는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낙연이 국무총리가 안 됐으면 어땠을까, 상당히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이런 평가를
극찬이죠. 문재인 대통령도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평가를 했다 이겁니다. 그만큼 오른팔이죠. 그리고 민주당 내 세력도 부정적인 평가는 거의 없다 이겁니다. 따라서 차기 대선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재명 도지사의 경쟁 상대로 등장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 보통 문재인 대통령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국무총리도 함께 박근혜 정부에서 받듯이 같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번 정부는 이상하게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차별화되고 구별이 되고 있다. 문재인과 이낙연은 구별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당내 입지, 그리고 민주당에서 차지했던 역할을 맡았던, 그런 직위를 맡았던 이낙연의 정치 역사를 보면 민주당의 역사와 거의 궤를 같이 하고, 그가 맡았던, 이낙연이 맡았던 많은 당직, 그 다음에 직책 이런 걸 보면 민주당의 역사를 반추해 볼 수 있다. 심지어 열린 우리당으로도 가지 않았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낙연이가 민주당의 적자인가. 그리고 우리가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적자이고, 김대중을 통해서 정치계에 입문했기 때문에 상당히 민주당에서는 경쟁력 있는 후보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재명 도지사도 민주당 현재 오랜 민주당원으로서 역할을 하지만 여러 가지 공격을 당한 거에 비하면 상당히 비교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낙연 국무총리가 인사청문회 때 이런 건 있었죠. 자녀가, 아들이 하나 있었죠. 병역 면제를 받았죠. 다시 말하면 나중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통령으로 등장할 것은 뻔한데, 이낙연의 발을 잡을 것은 자녀 아들 문제, 병역 문제라든가 강남에 학군으로 배정받기 위해서 위장자집한 문제, 이거 말고는 크게, 그 다음에 동아일보 기자 시절에 전두환에 대해서 약간 우호성 기사를 몇 번 냈다, 사설을 냈다, 이런 거 외에는 이낙연에 대해서 현재 크게 비토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민주당 내 정치 세력들도 이낙연을 유일무이한, 현재로서는 김경수도 다 제거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낙연을 유일한 후보자로 현재 간주를 하고 있고, 민주당 내 그런 세력, 조직들 모두 똘똘 뭉쳐서 이낙연이가 국무총리로 됐을 때 오히려 국무총리 그 인사청문위원들을 문자 폭탄으로 보내가지고 철저하게 이낙연 국무총리를 보호를 했죠. 이 정도로 조직이 탄탄하다, 민주당 내에서. 그렇다면 차기 대선에서 이재명과 이낙연 누가 더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현재로서는 조직이냐, 국민 정서냐, 이건데, 만약 국민들이 이낙연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이런 실패, 경제 실정, 외교 실정, 이런 거하고 뭉텅그려서 이낙연을 평가하면 그나마, 이재명 도지사에게도, 우월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낙연이 무슨 부잣집 아들도 아니었고, 가난한 환경에서 대학교 때는 하숙비도 못 낼 정도로 가난하게 성장을 했다는 것이죠. 이거하고 이재명과는 거의 동등한 상황이에요, 현재로서는. 그리고 이낙연은 서울대 출신이라는 학벌로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또 압도하고 있죠. 대한민국 국민들 학벌 지상주의가 충만하지 않습니까? 이낙연은 서울대 출신이고, 이재명은 중앙대 출신이다. 이런 비교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차기 대권 후보는 이낙연 국무총리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도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을 때 가장 강력한 경쟁 후보로 서로 다투게 될 확률은 정확하다. 그 두 명이. 그런데 현재 가난한 성장 환경이라든가,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 내의 그 경쟁 후보잖아요.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통 김대중으로부터 뿌리내린 정통 민주당 세력이다. 반면에 이재명은 약간은 민주당에서 큰 역할을 해온 건 아니고, 민주당으로서의 그냥 당원으로서 중책을 맡거나 한 건 아니고, 정통 민주당 세력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내 기반 조직 세력도 그렇게 충실하고 탄탄하지도 않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후보로 선출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둘에서 그 가난한 성장 환경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그 정치인으로서 성장하는 것 자체도 어찌 보면 이낙연 국무총리가 더 화려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는 시장이나, 그 다음에 도지사, 이 업무 정도밖에 없는 것이죠. 정치 경력으로서는. 그래서 오히려 당내 민주당에서 후보로 선출되기가 오히려 이재명이가 상당히 조직도 없고 하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이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해서 극찬을 한
일이 종종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이라든가 그다음에 반대 정적에 대해서 국정감사라든가 뭐 각종 청문회에서 답변하는 그 능글능글한 그 답변 많이 보셨죠? 머릿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지식이 있다든가 정치 경험 이런 것이 많아야지만이 그런 대응이 가능해요. 여유롭고 이런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이것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경쟁력이거든요. 자, 국민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물론 세대가 교체됐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약간 안정 희구 성향이 있습니다. 현재의 뭐 부동산이라든가 현재 대한민국이 적당히 안정적인 걸 원하는 것이지 예전처럼 노무현 정부 시절처럼 어떤 판을 뒤집는다든가 완전히 대한민국을 뒤집는 거 이것은 박근혜를 뒤집은 정도로 충분하다. 이미 우리는 이제 안정적인 단계에 들어서야 된다. 이런 성향도 국민들이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이미지인 이낙연을 지지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추진하고 있는 뭐 국토보유서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혁신적인 정책에 대해서 약간 불안감을 가질 수도 있다. 기득권 세력들.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50%가 될 수도 있어요. 특히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여러 가지 기존 제도 안에서 이익을 누리고 안정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중산층 입장에서는 이재명에 대한 그런 약간의 불안정성보다는 어떤 제도 변화, 혁신적인 정책 이런 불안감보다는 기존의 정책, 제도 안에서 안정적인 걸 봐라. 그럴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을 더 우호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다중의 표, 다중의 여론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측면에 있어서 약간 그 이낙연의 안정적이고 능글능글하고 이런 스탠스와 이재명의 이런 선명성과 약간 혁신적인 정책 대한민국을 새롭게 재편하려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식으로 안정적인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이것이 다음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100%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이재명이 더 우호적인 평가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러나 당내 민주당에서의 후보로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민주당 내 치열한 경선 후보자 선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이낙연은 정통, 김대중으로부터 뿌리를 내린 정통 민주당의 그런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재명은 민주당 내에서도 공격을 당하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배척을 당하고 있고 외면당하고 있는 그런 현재 입지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 자체가 이재명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다음 대통령에서의 가장 강력한 경제 상대는 누구다? 이낙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그것을 압도할 만큼 이재명이 파워풀하냐? 그것도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일단은 이재명 도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고 남은 2년, 이낙연에도 남은 2년이죠. 국무총리를 바꾸지 않을 것 같아. 문재인과 아마 이 정부를 같이 끝낼 것 같고 이재명도 남은 경기도지사 도정 업무를 2년을 같이 동등하게 평가를 받을 것이다. 가난한 성장 환경 이런 여러 가지가 비슷하다. 그러나 남은 2년이 민주당 내 대권 후보를 결정할 것이다. 그럴 것 같습니다. 누가 될 것 같습니까?